아저씨, 당장 무릎 꿇고 사과해요! 28세 여자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아파트 복도에 울려 퍼집니다. 65세 노인이 천천히 무릎을 꿇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굴욕의 눈물이 맺혔죠. 하지만 그 여자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지금 무릎 꿇게 한 경비원이 바로 대한민국 재계의 거물, 대한물산 회장 박강수라는 것을요. 그렇다면 수십조 원의 자산을 가진 그가 왜 낡은 경비원 유니폼을 입고 아파트 복도에서 무릎을 꿇어야 했을까요? 이 충격적인 이야기는 일주일 전 그의 펜트하우스에서 시작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대기업 회장의 무릎 꿇은 사연을 소개합니다. 새벽 5시 서울 한복판 63층 최고급 펜트하우스. 알람 소리가 정막을 깼습니다. 박강수 회장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한강이 아직 어둠에 잠겨 있었죠. 그는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향했습니다. 벽에 걸린 거대한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에는 65세의 위험 있는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대한물산 회장 박강수. 30년 전 막노동꾼에서 시작해 건설업계 최고 자리까지 올라선 입지전적 인물이었죠. 강수는 손목에 5천만 원짜리 명품 시계를 벗었습니다. 손가락에 낀 다이아몬드 반지도 하나씩 빼냈죠. 그것들을 조심스럽게 서재 금고에 넣었습니다. 옷장을 열자 한쪽에는 수천만 원짜리 맞춤 정장들이 줄지어 걸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강수는 구석 깊숙이 숨겨둔 낡은 경비원 유니폼을 꺼냈습니다. 회색빛이 바랜 셔츠와 검은색 바지, 그리고 경비라고 새겨진 모자였죠. 회장님, 정말 이러실 필요가 있으십니까? 집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걱정 가득한 목소리였죠. 강수는 경비원 셔츠의 단추를 채우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직접 확인해야겠어. 준혁이가 결혼할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 말이야. 하지만 회장님, 다른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사설 탐정을 고용하시거나. 아니야. 강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사람의 진짜 모습은 자신보다 약한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에서 나타나거든. 경비원보다 더 좋은 시험대가 어디 있겠나? 집사는 한숨을 쉬며 물러섰습니다. 30년간 강수를 모셔온 그도 이런 극단적인 방법은 처음 봤거든요. 강수는 다시 거울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거울 속에는 평범한 아파트 경비원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거울을 향해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오늘부터 일주일, 모든 것이 결정될 거다. 사실 강수가 이런 극단적인 방법을 택한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하루 전 아들 준혁으로부터 받은 충격적인 전화 때문이었죠. 아버지, 좋은 소식이 있어요. 그래, 무슨 일인데? 결혼하려고 합니다. 강수는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32세인 아들의 갑작스러운 결혼 선언이었으니까요. 누구랑? 서민정이라는 여자예요. 28살이고 명문대 출신에 대기업 다니고 있어요. 정말 착하고 따뜻한 사람이에요. 언제부터 만났는데? 3개월 됐어요. 봉사활동도 자주 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도와줘요. 강수는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너무 완벽한 소개였거든요. 그래, 언제 소개시켜 줄 수 있나? 다음 주 토요일 어떠세요? 좋은 레스토랑 예약해 둘게요. 전화를 끊은 후 강수는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준혁은 어릴 때부터 너무 착한 아이였습니다. 사람을 의심할 줄 모르는 순수한 성격이었죠. 그래서 가끔 사람을 잘못 보기도 했습니다. 강수는 즉시 비서실장을 불렀습니다. 서민정이라는 여자에 대해 조사해봐. 알겠습니다, 회장님. 이틀 후 나온 조사 결과는 의외였습니다. 서류상으로는 흠잡을 데 없는 완벽한 여성이었습니다. 서울대 경영학과 졸업, 대기업 마케팅팀 과장.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회장님,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뭔가 이 여자가 사는 아파트에서 평판이 좋지 않습니다. 특히 관리사무소 직원들과 경비원들 사이에서요. 어떤 식으로 갑질을 자주 한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하지만 워낙 조심스럽게 행동해서 확실한 증거는 없고요. 그 순간 강수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확인해 보기로 말입니다. 센트럴파크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연락해봐. 경비원 자리가 있는지. 회장님? 일주일만 경비원으로 일하고 싶다고 해. 비서실장은 황당했지만 강수의 의지가 확고했습니다. 결국 센트럴파크 아파트 관리소장과 은밀한 만남이 성사됐죠. 실은 기존 야간 경비원이 갑자기 입원해서 대타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관리소장이 설명했습니다. 일주일 정도만 도와주신다니 정말 감사합니다. 단기로는 구하기가 정말 힘들거든요. 강수는 충분한 후원금과 함께 일주일간 야간 경비원으로 근무하겠다는 제안을 했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강수는 펜트하우스를 나와 지하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수십억 원짜리 슈퍼카들이 줄지어 있었지만 그는 구석에 세워둔 낡은 경차에 올랐습니다. 차를 몰고 나가면서 강수는 30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그때는 정말 가난했죠. 건설 현장에서 막노동을 하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그때도 사람들에게 무시당한 적이 많았어요.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정직하게, 성실하게 살았죠. 모든 사람은 존중받을 자격이 있다. 강수가 항상 가슴에 새기고 사는 신념이었습니다. 청소부든 경비원이든 배달기사든 모두 소중한 사람들이라고 믿었죠. 그래서 대한물산이 업계 최고가 된 지금도 모든 직원을 가족같이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만나려는 여자는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정말 준혁에게 어울리는 사람일까요? 드디어 센트럴파크 아파트에 도착했습니다. 32층 고급 아파트 단지였죠. 강수는 관리사무소로 들어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새로운 야간 경비원 박강수입니다. 아, 오셨군요. 반갑습니다. 관리소장이 나와 인사했습니다. 50대의 인상 좋은 남자였죠. 정말 급하게 도움을 요청드렸는데 흔쾌히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존 직원이 갑자기 쓰러져서 괜찮습니다. 간단히 업무 설명 부탁드립니다. 강수는 경비원의 업무를 익혔습니다. 순찰, 분리수거 지도, 층간소음, 민원 접수, 주차 관리, 대형 폐기물 관리, 음식물 쓰레기, 기계 점검. 생각보다 할 일이 많았습니다. 참, 한 가지 조심하실 분이 있어요. 누구요? 1503호에 사는 서민정이라는 분인데 좀 까다로우셔서. 강수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바로 준혁이 결혼하려는 그 여자였습니다. 어떻게 까다로운가요? 경비원들한테 특히 그래요. 작은 일에도 화를 잘 내시고
저희 직원들이 좀 힘들어해요. 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음속으로는 불안한 예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밤 10시 야간 근무가 시작됐습니다. 강수는 경비실에 앉아 모니터를 보며 아파트 곳곳을 살폈습니다. 이제부터 일주일간 그는 더 이상 대한물산 회장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평범한 아파트 경비원 박강수였죠. 과연 서민정은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요? 그리고 강수는 무사히 일주일을 버틸 수 있을까요? 첫날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첫날 밤 11시 강수는 경비실에서 CCTV 모니터를 보고 있었습니다. 아파트가 조용했지만 그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어요. 과연 서민정이 어떤 사람일지 궁금하면서도 두려웠거든요. 그때 1층 로비에 한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늦은 시간인데도 화려한 원피스 차림에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CCTV로 보니 20대 후반의 예쁜 여성이었죠. 저 사람이 서민정인가? 강수는 긴장하며 지켜봤습니다. 여성이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갑자기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엘리베이터가 늦게 오고 있었거든요. 에휴, 왜 이렇게 느려? 여성이 중얼거리며 엘리베이터 버튼을 여러 번 눌렀습니다. 그러더니 경비실 쪽을 바라봤어요. 강수는 재빨리 고개를 숙였습니다. CCTV로 보고 있었다는 걸 들키면 안 되니까요. 드디어 엘리베이터가 왔고 여성이 15층으로 올라갔습니다. 1503호였죠. 역시 서민정이었습니다. 첫인상은 나쁘지 않은데. 하지만 강수의 안도는 오래가지 않았어요. 새벽 1시경 내선 전화가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경비실입니다. 1503호예요. 지금 당장 올라와요. 날카로운 여성의 목소리였습니다. 바로 민정이었죠. 무슨 일이시죠? 와서 보면 알아요. 빨리.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강수는 불안한 마음으로 15층으로 올라갔어요. 1503호 문을 두드리자 민정이 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집안은 은은한 조명의 고급스러운 인테리어였지만 민정의 표정은 매우 불쾌해 보였어요. 뭐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신지. 위층이 너무 시끄러워요. 지금 새벽 1시인데 쿵쿵거리고. 강수는 귀를 기울여 봤지만 별다른 소리가 들리지 않았어요.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 지금 당장 올라가서 조용히 하라고 해요. 민정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강수는 16층으로 올라가 1603호 문을 두드렸습니다. 누구세요? 조용한 남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경비실입니다. 층간소음 민원이 들어와서요. 문이 열렸습니다. 30대 남성이 나왔는데 이미 잠옷 차림이었어요. 저희가 시끄럽게 했나요? 아내하고 저 둘 다 벌써 잠자리에 들었는데. 혹시 아이가 있나요? 네, 5살 아이가 있는데 벌써 2시간 전에 잠들었어요. 강수는 집안을 살펴봤습니다. 정말 조용했어요. TV도 꺼져 있고 온 가족이 잠자리에 든 상태였죠. 죄송합니다. 아래층에서 민원을 넣으셔서요. 혹시 1503호세요? 남성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그런데. 아, 그분이군요. 사실 저희가 이사 온 지 6개월 됐는데 그동안 민원을 몇 번 받았어요. 그래요? 네. 저희가 정말 조용히 사는데도 자꾸 시끄럽다고 하셔서 다른 층 주민들은 아무 얘기 안 하시는데 그분만.
강수는 상황을 이해했습니다. 민정이 트집을 잡고 있는 것 같았어요. 죄송합니다. 앞으로 더 조심하겠습니다. 아니에요. 저희 잘못이 없는 것 같은데. 하지만 알겠습니다. 강수가 다시 15층으로 내려와 민정에게 보고했습니다. 확인해 보니 특별히 시끄러운 소리는 없었습니다. 없었다고요? 분명히 쿵쿵거렸는데. 민정이 화를 냈습니다. 지금도 들려요. 귀가 있어요, 없어요? 강수는 다시 귀를 기울였지만 여전히 조용했어요. 죄송하지만 저는 잘 안 들리는데. 안 들린다고요? 민정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럼 당신 귀가 문제네요. 이렇게 시끄러운데. 주민분들이 잠들어 있으니 목소리를 낮춰주시면. 목소리를 낮추라고요? 나한테? 민정이 더욱 흥분했습니다. 당신이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해요? 그 순간 강수는 민정의 진짜 모습을 엿봤습니다. 평상시 온화한 표정은 온데간데 없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하지만 다른 주민분들이. 다른 주민은 뭐예요? 내가 관리비 얼마나 내는 줄 알아요? 민정이 갑자기 돈 얘기를 꺼냈습니다. 한 달에 80만 원이야. 80만 원. 그 돈으로 이런 서비스밖에 못 받아요? 강수는 당황스러웠습니다. 관리비와 층간소음이 무슨 관계인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관리비를 많이 내시는 분이면 더욱 모범을 보이셔야. 모범? 민정이 강수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65세 먹은 할아버지가 경비원이나 하면서 나한테 모범을 운우네요. 순간 강수의 가슴이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나이와 직업으로 사람을 무시하는 말이었거든요. 나이와 직업은 사람을 무시할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강수가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뭐라고요? 민정이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당신이 나한테 훈계해요? 당신이? 훈계가 아니라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상식? 민정이 비웃었습니다. 65세에 경비원 하는 사람이 28세 대기업 과장한테 상식을 가르쳐요? 강수는 참았습니다. 하지만 속에서는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었어요. 알겠습니다. 위층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아까 뭐 했어요? 조용히 해달라고 부탁드렸는데. 부탁? 부탁하면 돼요? 민정이 소리쳤습니다. 강하게 말하라고요. 당신이 뭐하러 있는 거예요? 강수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지만 꾹 눌러 참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때 민정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준혁 오빠? 순간 민정의 목소리가 180도 바뀌었어요. 까칠하고 차가웠던 목소리가 갑자기 달콤하고 부드러워졌습니다. 응, 오빠. 지금 뭐해? 강수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거든요. 아니야, 괜찮아. 그냥 층간소음 때문에 경비원 아저씨한테 부탁드린 거야. 민정이 강수를 보며 달콤하게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차가운 시선이 숨어 있었죠. 응, 경비원 아저씨가 친절하게 도와주셨어. 고마운 분이야. 강수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자신을 무시하던 사람이 전화로는 정반대로 말하고 있었거든요. 그래, 내일 만나. 사랑해. 전화를 끄는 민정이 다시 강수를 봤습니다. 달콤했던 미소는 이미 사라져 있었어요. 그럼 위층에 제대로 말하고 오세요.
네, 알겠습니다. 강수가 돌아서려는데 민정이 다시 말했습니다. 아, 그리고 다음에는 이런 일 없게 미리미리 관리 잘해요. 내가 매번 신경 쓰기 귀찮거든요. 강수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이고 경비실로 돌아왔습니다. 첫 만남이 이렇게 끝났습니다. 강수는 경비실에 앉아 생각했어요. 정말 이런 사람이 준혁이의 여자친구라고? 전화 통화할 때와 평상시 모습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마치 두 명의 다른 사람 같았어요. 아직 첫날이니까 좀 더 지켜봐야겠다. 하지만 강수의 마음속에는 이미 불안한 예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과연 내일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민정의 진짜 모습이 더 드러날까요? 둘째 날의 시험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둘째 날 아침 9시 강수는 아파트 1층에서 분리수거함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주민들이 밤사이 버린 쓰레기들을 종류별로 분류하는 일이었죠. 이게 뭐야, 이거. 갑자기 뒤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민정이 서 있었어요. 평상복 차림이었지만 여전히 화려한 브랜드 옷이었죠. 안녕하세요. 강수가 인사했지만 민정은 무시했어요. 분리수거를 이따위로 해요? 어떤 부분이 문제인가요? 여기 봐요. 민정이 분리수거함 중 하나를 가리켰습니다. 플라스틱이랑 캔이랑 섞여 있잖아요. 강수가 확인해 보니 정말 몇 개가 잘못 들어가 있었어요. 주민들이 실수로 잘못 버린 것 같았죠. 죄송합니다. 바로 정리하겠습니다. 정리? 애초에 제대로 관리를 해야지. 민정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주민들이 제대로 버리게 지도를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네, 앞으로 더 신경 쓰겠습니다. 더 신경 쓰겠다고요? 민정이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는 대충 한 거네요? 강수는 당황했습니다. 어떻게 대답해도 문제가 될 것 같았거든요. 그게 아니라 뭐예요? 민정이 강수 앞으로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경비원이 분리수거도 제대로 못 관리해서 어떻게 해요? 그때 다른 주민이 지나가면서 쳐다봤어요. 40대 여성이었는데 민정이 큰 소리를 내는 것을 보고 눈썹을 찌푸렸죠. 민정이 그 시선을 느끼고 갑자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아저씨, 좀 더 신경 써주세요. 겉보기에는 정중하게 부탁하는 것 같았지만 강수에게는 협박처럼 들렸어요. 네, 알겠습니다. 다른 주민이 지나가자 민정이 다시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 없게 해요. 내가 매번 지적해야 해요?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끝이에요? 제대로 사과해요. 강수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분리수거함 정리 문제로 이렇게까지 할 일인가 싶었거든요. 어떻게 사과를 드릴까요? 당연히 고개 숙여서 사과하는 거죠. 강수는 마지못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해야죠. 민정이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올라갔습니다. 오후 2시 강수는 지하 주차장을 순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어요. 빨간색 수입차 한 대가 주차 라인을 완전히 무시하고 두 칸에 걸쳐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차 번호를 확인하니 1503호 소유였어요. 고급차라고 두 칸을 차지하네. 강수는 주차 위반 스티커를 붙였습니다. 그리고 견인 경고 문자를 보냈죠. 30분 후 민정이 황급히 주차장으로 내려왔습니다. 뭐예요, 이게?
민정이 자신의 차에 붙은 스티커를 보고 소리쳤습니다. 누가 내 차에 이런 걸 붙인 거예요? 강수가 다가갔습니다. 제가 붙였습니다. 당신이요? 왜? 2칸에 걸쳐 주차하셨어서. 2칸이 어때서요? 민정이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내 차가 얼마짜리인 줄 알아요? 차량 가격과 상관없이 주차 규정은. 규정? 민정이 강수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이 차가 3억이야, 3억. 당신이 평생 벌어도 못 사는 차라고요. 강수의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자신의 차고에는 그보다 비싼 차가 10대도 넘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차들이 긁어서 흠집이라도 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것도 규정 위반의 이유가 될 수는. 이유가 안 돼요? 민정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3억짜리 차를 보호하려고 조심스럽게 주차한 건데 그게 잘못이에요? 다른 주민분들도 주차할 공간이. 다른 주민들? 민정이 비웃었습니다. 내가 관리비를 더 많이 내는데 왜 그 사람들하고 똑같이 취급받아야 해요? 강수는 점점 화가 났습니다. 모든 주민이 평등하게. 평등? 민정이 강수를 째려봤습니다. 세상에 평등한 게 어디 있어요? 돈 많이 낸 사람이 더 좋은 대우 받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안 된다고요? 민정이 강수에게 한 발 더 다가왔어요. 당신이 뭔데 나한테 안 된다고 해요? 민정이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조롱하는 웃음이었어요. 고작 경비원이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해요? 고작이라는 말씀은 고작이지 뭐예요? 민정의 말이 점점 심해졌습니다. 65세의 경비원 하는 사람이 20대 대기업 임원한테 훈계해요? 강수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자신이 그 대기업 임원의 상사 중 상사인데 말이죠. 나이가 많다고 무시하시는 건가요? 무시? 사실을 말하는 거죠. 민정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65세에 제대로 된 직업도 없이 경비원이나 하고 있으면서 나한테 뭘 가르치려고 해요? 그 순간 강수의 참을성이 한계에 달했습니다. 제대로 된 직업이 뭔지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뭐긴 뭐예요? 대기업 임원, 의사, 변호사. 그런 거죠. 그럼 경비원은 제대로 된 직업이 아니라는 말씀이신가요? 당연하죠. 민정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돈도 얼마 못 받고 사회적 지위도 낮고 그런 걸 제대로 된 직업이라고 해요? 강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모든 일에는 가치가 있습니다. 경비원도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중요한 일을. 중요한 일? 민정이 비웃었습니다. 그럼 왜 65세까지 그런 일 해요? 젊을 때 열심히 안 했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면 뭐예요? 민정이 강수를 노려봤습니다. 능력이 없어서 그런 거잖아요. 인정하세요. 강수의 온몸이 떨렸습니다. 분노와 굴욕감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능력이 없다고요? 그렇죠. 능력 있으면 이 나이에 경비원 해요? 민정의 말에 강수는 완전히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알겠습니다. 뭘 알겠다는 거예요? 스티커는 규정에 따라 붙인 것입니다. 문제 있으시면 관리사무소에 말씀하세요. 강수가 돌아서려는데 민정이 뒤에서 소리쳤습니다. 어디 가요? 강수가 돌아봤습니다. 이 스티커 어떻게 떼요? 관리사무소에 문의하시면.
내가 왜 관리사무소에 가야 해요? 당신이 붙인 건데 당신이 떼야지. 그건 제 업무가 아닙니다. 업무가 아니라고요? 민정이 더욱 화를 냈습니다. 그럼 뭐예요? 월급만 받아 먹어요? 강수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도 규정에 따라 일하는 것뿐입니다. 규정. 마음에 안 들면 그만둬요. 민정이 소리쳤습니다. 이 나이에 다른 데 가서 뭘 하긴 하겠지만 그 말을 들은 순간 강수는 정말로 화가 폭발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겨우 참고 경비실로 돌아왔어요. 이런 사람이 정말 준혁이의 여자친구라니. 강수는 아직 이틀밖에 안 됐는데 벌써 한계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과연 일주일을 버틸 수 있을까요? 그리고 민정의 갑질은 여기서 끝일까요? 더 큰 시험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셋째 날 오전 강수는 지하 대형 폐기물 보관소를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주민들이 버린 가구나 가전제품들이 쌓여 있었죠. 이건 브랜드 소파네. 강수가 확인해 보니 수백만 원짜리 명품 소파였습니다. 거의 새 것 같은 상태였어요. 옆에는 같은 브랜드의 테이블과 의자들도 있었죠. 1503호 표시가 되어 있네. 역시 민정이 버린 것들이었습니다. 대형 폐기물 처리에는 비용이 들어가는데 아직 수수료를 내지 않았더군요. 강수는 대형 폐기물 처리 비용을 계산해 봤습니다. 총 2만 원 정도였어요. 1503호에 처리 비용 청구를 해야겠군. 강수는 처리 비용 고지서를 작성해서 1503호 문 앞에 붙였습니다. 그리고 문자로도 안내를 보냈죠. 대형 폐기물 처리 비용 2만 원 입금 안내드립니다. 30분도 안 되어 민정이 불같이 화를 내며 경비실로 내려왔습니다. 뭐예요, 이거? 2만 원이 뭐예요? 대형 폐기물 처리 비용입니다. 처리 비용? 쓰레기 버리는데 왜 돈을 내요? 강수는 당황스러웠습니다. 상식적으로 대형 폐기물 처리에 비용이 든다는 걸 모를 리 없는데요. 구청 조례에 따라 대형 폐기물은 유료 처리됩니다. 그런 걸 왜 미리 안 알려줘요? 지하에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 안내문? 그런 걸 누가 다 읽어요. 민정이 소리를 질렸습니다. 그리고 2만 원이 말이 돼요? 그냥 소파 몇 개인데 무게와 부피에 따라 계산된 금액입니다. 계산? 당신이 맘대로 계산한 거 아니에요? 구청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에휴, 그럼 그 돈 내고 처리하라고요? 민정이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어요? 직접 재활용센터에 가져가시면 조금 더 저렴합니다. 내가 왜 그런 걸 해야 해요? 그게 당신 일 아니에요? 강수는 점점 화가 났습니다. 경비원 업무가 아닙니다. 그럼 뭐예요? 월급만 받아 먹어요? 민정의 말이 점점 심해졌습니다. 돈 받을 궁리만 하고 진짜 별거 아닌 일로 별거 아닌 일이 아닙니다. 법적으로 법이 뭐가 대단해요? 민정이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내가 이 아파트에 얼마나 많은 돈 내고 사는 줄 알아요? 월 관리비만 80만 원이야. 강수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자신의 펜트하우스는 한 달 관리비가 300만 원이 넘었거든요. 그럼 2만 원쯤은 그냥 관리비에서 빼면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는 안 됩니다. 왜 안 돼요? 내가 좋은 주민인데. 민정이 목소리를 더 높였습니다. 좋은 주민이든 아니든 규정은 동일합니다. 규정.
당신은 규정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때 다른 주민이 경비실로 들어왔습니다. 40대 남성이었어요. 죄송한데 너무 시끄러운 것 같아서요. 민정이 그 주민을 째려봤습니다. 뭐가 시끄럽다는 거예요? 아파트 경비실에서 소리를 지르시니까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강수가 중재에 나섰지만 민정은 멈추지 않았어요. 아니, 이 아파트 주민들은 다 이상해요? 2만 원을 내라는데 당연히 화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2만 원이면 그리 큰 돈도 아닌데요. 그 주민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큰 돈 아니라고요? 당신은 돈이 많나 보네요. 민정이 그 주민에게까지 화를 냈습니다. 저는 그냥 뭐예요? 남의 일에 왜 끼어들어요? 주민이 당황하며 나가려고 하는데 민정이 계속 소리쳤어요. 다들 돈이 많나 봐요. 2만 원을 우습게 보고 강수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조용히 하시죠. 다른 주민들이 불편해합니다. 조용히 하라고요? 당신이 나한테 조용히 하라고 해요? 민정의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65세 먹은 할아버지가 경비원이나 하면서 나한테 명령해요? 그 순간 강수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터져버렸습니다. 하지만 겨우 참았어요.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끝이에요? 제대로 사과하세요. 어떻게 사과를 드릴까요? 당연히 고개 숙여서 사과하는 거죠. 강수는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65세 대기업 회장이 28세 여자 앞에서 고개를 숙인 것이었죠.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작네요. 다시, 죄송합니다. 그렇게 해야죠. 앞으로는 주민한테 함부로 하지 마세요. 민정이 만족스럽게 웃으며 올라갔습니다. 강수는 경비실에 혼자 남아 주먹을 꽉 쥐고 있었어요. 오후 3시 강수는 음식물 쓰레기 수거함을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기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업무였죠. 그때 민정이 음식물 쓰레기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기계 됐어요? 네, 정상 작동합니다. 민정이 음식물 쓰레기를 넣으려고 하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비닐봉지를 여러 겹으로 싼 채로 넣으려고 하는 거였어요. 아, 비닐을 벗기셔야 합니다. 비닐을 왜 벗겨요? 기계가 고장날 수 있어서요. 그럼 당신이 벗기면 되잖아요. 민정이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죄송하지만 개인 음식물 쓰레기는 직접 버리셔야죠. 개인 것이 뭐예요? 내가 관리비 내는데. 그러더니 음식물 쓰레기를 강수 앞에 던졌어요. 이거 처리하세요. 죄송하지만 그럴 수는 못한다는 거예요? 규정상 또 규정이네요. 민정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럼 월급 받을 자격이 있어요? 강수는 참고 또 참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민정이 만족스럽게 웃으며 올라갔습니다. 저녁 7시 강수는 마지막 순찰을 돌고 있었습니다. 15층에서 또 민정의 큰 소리가 들렸어요. 뭐, 그게 말이 돼? 내가 잘못했다고? 누군가와 심하게 다투는 소리였습니다. 아니야. 내가 이상한 거야. 왜 자꾸 내 편을 안 들어줘? 강수는 그냥 지나가려다가 멈췄습니다. 혹시 문제가 생긴 건 아닐까 싶어서요. 아, 전화 끊지 마. 아, 민정이 소리를 지르더니 뭔가를 바닥에 던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강수는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괜찮으시습니까? 누구예요?
경비실입니다. 큰 소리가 나서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민정의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어요. 또 당신이네요. 소음 때문에 다른 주민들이. 소음? 내가 뭔 소음을 냈어요? 민정이 화를 냈지만 목소리가 떨렸어요. 지금 누군가와 큰 소리로. 그건 제 개인적인 일이에요. 상관없어요. 하지만 다른 주민들이 불편해. 불편하면 이사 가든지. 민정이 문을 쾅 닫으려다가 다시 열었어요. 야, 경비원. 네. 당신 원래 이 일 얼마나 했어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강수는 당황했습니다. 일주일째입니다. 일주일? 민정이 강수를 자세히 봤습니다. 뭔가 이상한데. 다른 경비원들하고 달라요. 어떻게 다른가요? 말투도 그렇고 뭔가 기품이 있어요. 강수는 식은땀이 났습니다. 들킬까봐 걱정됐거든요. 그냥 원래 다른 일을 하다가 다른 일? 사무직을 했었습니다. 사무직을 했던 사람이 65세에 경비원을 해요? 민정의 의심스러운 시선이 강수를 훑쳤습니다. 사정이 있어서. 사정? 민정이 점점 더 의심했어요. 혹시 진짜 정체가 따로 있는 거 아니에요? 강수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그런 건 아니고 이상해요. 분명히 뭔가 숨기는 게 있어요. 민정이 강수를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내일 제대로 확인해 볼 거예요. 문이 쾅 닫혔습니다. 강수는 복도에서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민정이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과연 정체가 들키지 않고 일주일을 버틸 수 있을까요? 더 큰 위기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넷째 날 아침 민정은 관리사무소로 갔습니다. 소장님, 새로운 경비원에 대해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박강수 씨 말씀이시죠? 네. 뭔가 이상해요. 어떻게 이상하다는 말씀이신지. 일반 경비원 같지 않아요. 말투도 교양 있고 행동도 남달라고요. 관리소장은 당황했습니다. 강수의 정체를 아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냥 원래 다른 일을 하시다가 다른 일이 뭔데요? 사무직이라고 들었는데 민정은 더욱 의심스러워했어요. 혹시 신원조회 같은 거 해봤어요? 그건 개인정보라서 뭔가 숨기는 거 있죠? 민정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 제대로 테스트해 볼 거예요. 오후 1시 민정이 경비실로 내려왔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작전이었어요. 아저씨, 잠깐만요. 네, 무슨 일이시죠? 제가 회사에서 프레젠테이션 자료 만들어야 하는데 잘 모르겠어서요. 네, 사무직 하셨다면서요? 파워포인트 할 줄 아시죠? 강수는 당황했습니다. 이런 함정을 놓을 줄 몰랐거든요. 간단한 것 정도는. 그럼 잠깐만 도와주세요. 민정이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여기 마케팅 전략에 대한 자료인데 어떻게 구성하면 좋을까요? 강수는 화면을 봤습니다. 마케팅 전략 자료였는데 내용이 엉성했어요. 강수는 무의식 중에 전문적인 조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타겟 고객 분석이 먼저 와야 하고 그 다음에 경쟁사 분석, 차별화 포인트 순으로. 민정이 눈을 크게 떴어요. 이거 완전 전문가 수준인데요? 강수는 실수를 깨달았습니다. 그냥 인터넷에서 본 내용이에요. 인터넷에서 본 걸로 이렇게 체계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민정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리고 이 분석 방법은 어떻게 아세요? 이건 경영대학원 수준인데요. 강수는 식은땀이 났습니다. 우연히, 우연히 민정이 강수를 의심스럽게 봤습니다. 아저씨, 정체가 뭐예요? 정체라니. 분명히 뭔가 숨기고 있어요. 그때 민정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준혁 오빠? 민정이 전화를 받았어요. 강수는 아들 목소리가 들릴까봐 긴장했습니다. 응, 오빠. 지금 뭐해? 아니야, 그냥 아파트에서. 응응, 경비원 아저씨랑 얘기하고 있었어. 민정이 강수를 보며 말했습니다. 근데 이상해. 이 아저씨가 보통 경비원이 아닌 것 같아. 강수의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응? 왜? 그냥 호기심이야. 뭔가 신기해서. 아니야, 의심스러운 게 아니라. 그냥 교양 있어 보여서. 강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응, 그래. 내일 봐. 사랑해. 전화를 끄는 민정이 다시 강수를 봤습니다. 아저씨, 솔직히 말해봐요. 정말 그냥 경비원 맞아요? 그럼 뭐가 되겠습니까? 모르죠. 혹시 재벌 회장이나 그런 거 아니에요? 민정이 농담조로 말했지만 강수는 심장이 멈출 뻔했어요. 그런 사람이 경비원을 하겠어요? 그러게요. 민정이 웃었습니다. 근데 정말 신기해요. 일반 경비원들하고는 완전 달라요. 그냥 책을 많이 읽어서 그런가 봅니다. 책을 많이 읽는 경비원이라 민정이 뭔가 생각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래도 경비원은 경비원이네요. 갑자기 민정의 표정이 차가워졌습니다. 아무리 책을 많이 읽어도 65세에 경비원 하는 건 변하지 않으니까. 강수는 또다시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그럼 일하세요. 경비원답게. 민정이 올라간 후 강수는 경비실에서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거의 들킬 뻔했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민정의 이중적인 모습이었어요. 준혁과 통화할 때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거든요. 이런 사람이 정말 우리 며느리가 될 수는 없어. 강수의 결심은 더욱 확고해졌습니다. 오후 4시 강수는 택배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1503호 앞으로 온 택배가 있었어요. 민정에게 전화했습니다. 1503호세요? 택배 도착했습니다. 지금 집에 없어요. 경비실에 맡겨두세요. 네, 알겠습니다. 30분 후 민정이 택배를 찾으러 왔습니다. 택배 주세요. 강수가 택배를 건네주자 민정이 받아서 살펴봤어요. 이거 찌그러졌네요. 예. 강수가 다시 봤지만 별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여기 봐요. 모서리가 눌렸잖아요. 민정이 택배 상자에 아주 작은 흠집을 가리켰습니다. 택배 배송 과정에서 생긴 것 같은데요. 배송 과정에서 생긴 거면 당신이 확인했어야죠. 개인 택배는 함부로 확인할 수. 함부로? 민정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안전하게 보관하는 게 당신 일 아니에요? 최대한 조심히 보관했습니다. 조심히? 이게 조심히 보관한 거예요? 민정이 택배 상자를 강수 앞에서 흔들었어요. 안에 뭔가 깨진 소리 나는데 그건 책임질 수 있어요? 강수는 난감했습니다. 택배 보관은 단순히 대행해 주는 것뿐인데 이런 식으로 문제 삼을 줄 몰랐거든요. 만약에 안에 뭔가 깨졌으면 배상하라고 할 거예요. 택배 보관은
변명하지 마세요. 민정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65세 먹은 할아버지가 택배 하나 제대로 못 보가네요. 강수는 또다시 나이로 모독당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끝이에요? 어떻게 해드릴까요? 당연히 사과해야죠. 제대로. 민정이 강수를 내려다봤습니다. 고개 숙이고 사과하세요. 강수는 또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 없게 조심해요. 민정이 택배를 들고 올라갔습니다. 강수는 경비실에 혼자 남아 분노를 사귀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한계다. 하지만 아직 3일이 더 남았어요. 과연 끝까지 버틸 수 있을까요? 그리고 내일은 과연 어떤 시련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다섯째 날 오전 강수는 지하 대형 폐기물 처리 확인차 내려갔습니다. 어제 민정이 처리 비용을 내지 않았는데 구청에서 수거를 나오기로 한 날이었거든요. 아직 입금이 안 됐네. 강수는 1503호에 다시 한번 연락을 취했습니다. 여보세요. 1503호입니다. 경비실입니다. 대형 폐기물 처리 비용 관련해서 그거요? 안 낼 거예요. 민정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구청에서 오늘 수거 예정인데 입금이 안 되면 그럼 안 가져가면 되죠. 그럴 수는 없습니다. 다른 주민들에게 피해가 내 알 바 아니에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강수는 한숨을 쉬었어요. 오전 10시 구청 폐기물 수거팀이 도착했습니다. 대형 폐기물 수거 왔습니다. 네, 그런데 한 세대분 비용이 미납됐는데 그럼 그분 것만 빼고 가져가죠. 알겠습니다. 수거팀이 다른 주민들 폐기물만 가져가고 민정의 고급 가구들은 그대로 남겨뒀습니다. 오후 1시 민정이 지하로 내려왔습니다. 왜 내 거는 안 가져갔어요? 비용을 납부하지 않으셔서. 그럼 언제까지 여기 놔둘 거예요? 비용 납부하실 때까지입니다. 그럼 계속 여기 방치하라는 거예요? 민정이 화를 냈습니다. 규정상 그렇습니다. 에휴, 정말. 그럼 2만 원 깎아주면 안 돼요? 구청에서 정한 금액이라 불가능합니다. 1만 원은? 금액 조정은 안 됩니다. 민정이 짜증스럽게 혀를 찼어요. 그럼 할부로 낼 수 있어요? 일시납부가 원칙입니다. 진짜 융통성이 하나도 없네. 민정이 소리를 지르며 올라갔습니다. 오후 3시 강수는 다시 지하로 내려갔는데 이상한 냄새가 났습니다. 이게 뭐지? 민정이 버린 소파 위에 음식물 쓰레기가 뿌려져 있었어요. 설마 일부러? 강수는 CCTV를 확인해 봤습니다. 30분 전에 민정이 내려와서 고의로 음식물을 뿌린 게 확실했어요. 강수는 화가 났지만 청소용품을 가져와서 치웠습니다. 오후 4시 내선 전화가 울렸습니다. 경비실입니다. 1503호예요. 지금 당장 올라와요. 무슨 일이십니까? 와서 보면 알아요. 빨리.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강수는 15층으로 올라갔어요. 1503호 문을 두드리자 민정이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완전히 화가 나 있는 상태였어요. 뭐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신지. 내 소파에 뭐 뿌렸죠? 음식물 쓰레기를 치웠습니다. 치웠다고요? 누가 치우라고 했어요? 강수는 황당했습니다. 그냥 놔둘 수는 없어서. 그냥 놔두라고 했으면 놔뒀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다른 주민들에게 피해가 됩니다. 피해?
무슨 피해요? 민정이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내 허락 없이 내 물건 만진 거예요. 청소를 한 것뿐입니다. 청소? 누가 청소하라고 했어요? 강수는 점점 화가 났습니다. 고의로 더럽혀 놓고 치우면 또 화를 내다니요. 그럼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당연히 사과해야죠. 사과요? 내 허락 없이 내 물건을 만졌으니까 사과하라는 거예요. 강수는 참고 또 참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작네요. 죄송합니다. 그것도 작고 제대로 사과해요. 민정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어요. 어떻게 사과를 드릴까요? 당연히 무릎 꿇고 사과하는 거죠. 강수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요? 무릎 꿇고 사과하라고요. 내 물건에 함부로 손댔으니까. 그건 좀 뭐예요? 당신이 잘못한 거잖아요. 민정이 점점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65세 먹은 할아버지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네요. 강수의 온몸이 떨렸습니다. 분노와 굴욕감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빨리 무릎 꿇어요. 민정이 명령조로 말했습니다. 강수는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30년간 사업을 하면서 이런 굴욕은 당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안 할 거예요? 제가 잘못한 게 있다면 사과드리겠지만 잘못했냐 안 했냐를 당신이 정해요? 내가 화났다는 건 당신이 잘못했다는 거잖아요. 민정의 논리는 말이 안 됐지만 계속 밀어붙였어요. 빨리 무릎 꿇어요. 아니면 정말 관리소에 신고할 거예요. 강수는 마지막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이대로 거부하면 자신의 정체가 들통날 수 있었어요. 아직 조사가 끝나지 않았는데 말이죠. 결국 강수는 천천히 무릎을 꿇기 시작했습니다. 아저씨, 당장 무릎 꿇고 사과해요. 65세 노인이 28세 여자 앞에서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강수의 눈에는 굴욕의 눈물이 맺혔어요. 그래, 그렇게 하는 거예요. 민정이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강수의 목소리는 간신히 들릴 정도였습니다. 더 크게요.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함부로 남의 물건 만지지 말아요. 알겠어요? 네. 바로 그때였습니다. 민정아, 준비됐어? 복도 끝에서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강수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 목소리의 주인을 알고 있었거든요. 민정도 놀란 듯 뒤를 돌아봤습니다. 복도 끝에서 한 청년이 걸어오고 있었어요. 30대 초반의 잘생긴 남자였죠. 손에는 꽃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준혁 오빠, 왜 이렇게 일찍? 그 청년은 바로 강수의 아들 박준혁이었습니다. 준혁이 점점 가까이 오면서 상황을 파악하기 시작했어요. 무릎 꿇고 있는 노인과 그 앞에 서 있는 민정의 모습을 봤거든요. 민정아, 이게 무슨 상황이야? 준혁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민정은 재빨리 표정을 바꿨어요. 아, 오빠. 이 아저씨가 자꾸 실수를 해서. 실수? 준혁이 무릎 꿇고 있는 강수를 내려다봤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그 노인의 뒷모습이 어딘가 익숙했거든요. 어르신, 괜찮으세요? 준혁이 강수에게 다가갔습니다. 강수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어요. 괜찮습니다. 그 목소리를 들은 순간 준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설마. 준혁은 천천히 강수 앞으로 다가가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아, 아버지. 강수와 준혁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준혁아, 아버지가 왜 여기서 무릎을? 준혁은 말을 잇지 못했어요. 충격이 너무 컸거든요. 민정은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아버지, 오빠, 이 아저씨를 아는 거야? 이분이 내 아버지야. 뭐? 민정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버지가 왜 경비원 옷을 입고 준혁도 혼란스러웠어요. 강수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무릎이 아파서 휘청거렸죠. 아버지, 설명해 주세요. 왜 이런 일이? 준혁아. 강수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민정은 완전히 패닉 상태였어요. 잠깐. 이게 무슨 상황이야? 민정아, 넌 내 아버지한테 뭘 한 거야? 준혁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나는 몰랐어. 경비원인 줄 알았어. 경비원이면 무릎 꿇려도 돼? 준혁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아니야. 그게 아니라. 민정이 변명을 하려 했지만 준혁은 듣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정말 경비원 일을 하신 거예요? 그래, 준혁아. 왜요? 강수는 민정을 바라봤습니다. 너를 위해서다. 저를 위해서요? 내가 결혼하려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확인하고 싶었다. 준혁은 이제야 상황을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그렇다. 준혁이 민정을 돌아봤어요. 그의 눈에는 실망이 가득했습니다. 민정아, 정말 이런 사람이었어? 오빠, 나도 모르고 한 일이야. 모르고 했다고 해서 괜찮은 거야? 준혁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65세 어르신을 무릎 꿇게 했다고? 그건. 민정은 변명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오빠, 제발 한 번만. 한 번만? 이게 한 번이야? 준혁이 소리쳤어요. 아버지가 일주일 동안 당하신 일들을 생각해봐. 민정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일주일 동안 자신이 한 모든 행동들이 떠올랐거든요. 오빠, 정말 몰랐어. 몰랐다는 게 변명이 돼? 준혁은 더 이상 민정을 보고 싶지 않았어요. 아버지, 집으로 가시죠. 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혁아, 미안하다. 아버지가 왜 미안해 하세요? 제가 사람을 잘못 봤어요. 두 사람이 돌아서려는 순간 민정이 울음을 터뜨렸어요. 오빠, 정말 마지막이야? 진짜 끝이야? 준혁은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끝이야, 민정아. 영원히. 강수와 준혁이 복도를 걸어가는 동안 민정의 울음소리가 뒤에서 들렸어요. 엘리베이터에서 준혁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정말 바보였어요. 아니다, 준혁아. 너는 착한 아이야. 착한 게 문제네요. 사람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이번 일로 배운 게 있으면 된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두 사람은 아파트를 나왔습니다. 뒤에서는 여전히 민정의 울음소리가 들렸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드디어 진실이 밝혀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었어요. 진짜 응징은 이제 시작이었거든요. 아파트 로비에 도착한 강수와 준혁. 준혁은 아직도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일주일 동안 경비원 일을 하신 거예요? 그렇다. 왜 그렇게까지 하셨어요? 강수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고민됐거든요. 너를 지키고 싶었다. 저를요?
내가 좋아하는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 진짜 모습을 알고 싶었어. 준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한심해서 그런 일까지. 아니야. 너는 잘못이 없다. 그때 뒤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정이 급하게 내려오고 있었어요. 오빠, 잠깐만. 민정이 숨을 헐떡이며 다가왔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죠. 오빠, 진짜 한 번만 기회를 줘. 민정아, 이제 됐어. 준혁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나는 정말 몰랐어. 아버님이신 줄 알았으면 그런 짓 안 했어. 몰랐다고? 강수가 천천히 민정을 바라봤습니다. 그럼 경비원이면 그렇게 해도 되는 건가? 그게 아니라 민정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당신이 한 행동들을 생각해 보세요. 강수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무게가 있었어요. 분리수거 지도했을 때 뭐라고 했죠? 그건 경비원이 뭘 안다고 지시하느냐고 했죠. 민정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리고 주차 문제 지적했을 때는 아버님, 3억짜리 차에 감히 스티커를 붙이느냐, 평생 벌어도 못 살 차라고 했고요. 강수는 계속 말했습니다. 대형 폐기물 비용 때문에는 65세의 경비원이나 하는 무능한 사람이라고 했죠. 민정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오늘은 무릎까지 꿇게 했고요. 아버님, 저는 뭐죠? 강수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제발 한 번만. 민정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오빠, 나 정말 바뀔게. 다시는 그런 짓 안 할게. 바뀐다고? 준혁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3개월 동안 만나면서 보여준 모습은 다 거짓말이었어? 거짓말이 아니야. 정말 오빠를 사랑해. 사랑? 준혁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아버지를 그렇게 대하는 게 사랑이야? 민정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때 아파트 관리소장이 나타났습니다. 박강수 씨, 무슨 일이? 관리소장이 상황을 보고 당황했어요. 아, 이게, 소장님. 강수가 관리소장을 불렀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1503호 주민의 행동에 대해 증언해 주실 수 있습니까? 증언이라고요? 다른 직원들과 주민들이 뭐라고 했는지요? 관리소장은 민정을 쳐다봤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실 경비원들 사이에서 문제가 많았어요. 어떤 문제들이었죠? 무례한 말, 갑질, 불합리한 요구들. 민정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음식물 쓰레기 처리할 때 고의로 더럽혔다가 치우면 화내고, 새벽에 층간소음, 민원 넣으면서 소리 지르고. 관리소장의 증언이 계속됐어요. 대형 폐기물 처리 비용도 안 내면서 빨리 처리하라고 하고, 주차장에서 2칸을 차지하면서 3억짜리 차라며 자랑하고. 그만. 민정이 소리쳤습니다. 그건 다 오해야. 오해라고요? 이번엔 다른 주민이 끼어들었습니다. 15층에 사는 할머니였어요. 아가씨,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참았는지 알아요? 할머니도 왜? 밤늦게 큰 소리로 통화하는 소리, 복도에서 고성방가. 그리고 경비원분들한테 하는 짓을 우리가 다 봤어요. 또 다른 주민도 나섰습니다. 저번에는 택배 알바 고등학생한테 화내는 것도 봤고요. 맞아요. 그 아이가 얼마나 착한데.
주민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아가씨, 나이가 어리다고 어른들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되죠. 특히 돈 많다고 우쭐대면서. 민정은 사방에서 쏟아지는 비난을 감당할 수 없었어요. 오빠, 오빠만이라도 내 편이 되어줘. 하지만 준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민정아, 이제 정말 끝이야. 왜 끝이야? 내가 알던 너는 존재하지 않았어. 다 가짜였어. 준혁의 말에 민정이 더욱 절망했습니다. 가짜가 아니야. 오빠 앞에서는 진짜였어. 그럼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가짜라는 거네? 준혁이 반박했습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똑같아야 해. 아니, 더 약한 사람일수록 더 잘 대해야 하는 거야. 강수는 아들의 말을 들으며 뿌듯했습니다. 제대로 교육했구나 싶었거든요. 오빠, 나 정말 반성하고 있어. 반성? 들켜서 반성하는 거지. 진심으로 잘못했다고 생각해? 민정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때 강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민정 씨,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네. 네. 준혁이를 정말 사랑합니까? 물론이에요. 진심으로 사랑해요. 그럼 준혁이의 아버지인 저도 존중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민정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가족이 된다는 것은 서로를 존중하고 아끼는 것입니다. 아버님, 그런데 당신은 일주일 동안 저를 어떻게 대했죠? 강수의 말에 민정은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어요.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상대방의 가족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저는 정말, 그리고 무엇보다 강수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당신은 사람을 돈으로 평가합니다. 그게 아니에요. 아닙니까? 3억짜리 차, 관리비 얼마나 내는데 대기업 과장. 이런 말들을 계속했잖아요. 민정은 반박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준혁이와 결혼해서 행복할 수 있을까요? 행복할 수 있어요. 정말 사랑하니까. 사랑은 존중에서 시작됩니다. 강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존중이 뭔지 모르는 것 같군요. 그때 준혁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집으로 가시죠. 그래, 가자. 강수와 준혁이 아파트를 나가려는 순간 민정이 마지막으로 소리쳤습니다. 오빠, 정말 마지막이야? 3개월이 의미 없어져도 돼? 준혁이 돌아봤습니다. 민정아, 3개월 동안 내가 본 건 가면이었어. 진짜 너는 지난 일주일 동안 본 모습이었고, 그게 아니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준혁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내 아버지를 무릎 꿇게 한 사람을 사랑할 수는 없어. 민정이 주저앉았습니다. 끝이야, 민정아. 강수와 준혁이 아파트를 나간 후 로비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주민들은 하나둘 흩어졌고 관리소장도 사무실로 들어갔어요. 민정은 혼자 로비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지? 민정은 처음으로 진짜 절망을 느꼈습니다. 지금까지는 항상 돈이나 외모, 학벌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자신의 진짜 모습이 드러났고 그 결과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준혁 오빠는 정말 끝이라고 생각하는 걸까? 민정은 핸드폰을 꺼내 준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더 큰 시험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틀 후 아침, 강수는 대한물산 회장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난 일주일간의 경비원 생활은 끝났지만 진짜 일은 이제 시작이었죠. 비서실장 불러. 네, 회장님. 잠시 후 비서실장이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부르셨습니까? 서민정에 대한 추가 조사 결과는 어떻게 됐나?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비서실장이 두꺼운 파일을 내밀었어요. 서민정, 28세. 부친 서장훈은 중견 건설업체 대성건설 전무이사입니다. 강수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대성건설? 우리 협력업체 아닌가? 맞습니다. 대한물산과 연간 200억 원 규모의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흥미롭군. 강수가 파일을 넘겨봤습니다. 그리고 서민정의 과거 행적도 조사했습니다. 대학 시절부터 갑질로 유명했고 직장에서도 후배들을 괴롭혀서 여러 명이 그만둔 기록이 있습니다. 역시 그렇군. 특히 카페 아르바이트생을 울려서 문제가 된 적도 있습니다. 강수는 파일을 덮었습니다. 서장우 전무에게 연락해. 오늘 오후에 만나자고. 알겠습니다, 회장님. 그리고 센트럴파크 아파트 관리소에서 CCTV 영상을 받아와. 어떤 영상 말씀이십니까? 지난 일주일간 서민정이 나에게 한 모든 행동들 말이야. 비서실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회장님, 설마 그 여자에게 제대로 된 교육을 시켜줄 때가 됐어. 오후 2시 대한물산 회장실. 서장우 전무가 긴장한 얼굴로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갑자기 불러주셔서. 앉으세요, 서 전무. 강수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어요. 차가우면서도 무게가 있었죠. 혹시 제가 실수한 일이 실수라고 하기엔 좀 심각한 문제 같은데요. 강수가 리모컨을 눌렀습니다. 벽에 걸린 대형 스크린이 켜졌어요. 화면에는 CCTV 영상이 나타났습니다. 민정이 강수에게 갑질하는 장면들이었죠. 이게 무엇입니까? 서장우가 당황했습니다. 따님이 지난 일주일간 한 행동들입니다. 첫 번째 영상 분리수거 지도하는 강수에게 경비원이 뭘 안다고 지시하느냐며 화내는 민정. 아니, 이건 두 번째 영상 주차 문제로 3억짜리 차에 감히 스티커를 붙이느냐며 소리 지르는 민정. 서장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세 번째 영상 대형 폐기물 처리 비용 때문에 65세 할아버지가 경비원이나 하고 있다며 비하하는 민정. 회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교육을 제대로.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민정이 강수에게 무릎 꿇으라고 명령하는 장면이었어요. 아저씨, 당장 무릎 꿇고 사과해요. 65세 노인이 28세 여자 앞에서 무릎을 꿇는 장면을 본 서장훈은 말을 잃었습니다. 회장님, 이게 정말. 네, 제가 직접 당한 일입니다. 회장님이요? 지난 일주일간 센트럴파크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일했습니다. 서장우가 의자에서 미끄러질 뻔했어요. 따님의 진짜 모습을 확인하기 위해서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서장우가 일어나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정이가 이런 짓을 할 줄 몰랐습니다. 정말 모르셨습니까? 강수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따님이 대학 시절부터 이런 행동을 해왔다는 조사 결과가 있는데요. 서장훈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어요. 사실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너무 바빠서 제대로 교육을. 바빠서요?
강수가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그럼 이제라도 제대로 교육하시죠. 어떻게 하면? 먼저 따님이 직접 사과해야 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개적으로요. 서장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공개적으로라고 하시면 센트럴파크 아파트 주민들 앞에서 사과하세요. 일주일간 자신이 한 모든 행동에 대해서요. 그건 좀. 왜요? 공개적으로 모욕을 줬으니 공개적으로 사과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서장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강수가 계속 말했습니다. 따님은 지금까지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세요. 회사를요? 갑질하는 사람이 직장에서 후배들을 제대로 대할 리 없잖아요. 하지만 세 번째, SNS 계정을 모두 정리하세요. SNS요? 가식적인 봉사활동 인증이나 착한 척하는 게시물들 말입니다. 강수는 민정의 SNS도 다 조사해뒀었거든요. 네 번째, 강수의 목소리가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대성건설과 대한물산의 계약 관계를 재검토하겠습니다. 회장님, 서장우가 놀라서 일어났습니다. 그건 너무 하신 것 아닙니까? 제 실수이지 회사와는. 실수요? 강수가 서장우를 노려봤습니다. 따님의 행동이 실수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65세 노인을 무릎 꿇게 한 게 실수라고요? 서장우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어요.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끝날 일이 아닙니다. 강수가 일어났습니다. 서 전무, 당신도 책임이 있어요. 자식 교육을 제대로 못한 것도, 그런 줄 알면서도 방치한 것도.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에 맞는 대가를 치르셔야죠. 어떤 대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수는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습니다. 계약 해지는 아니더라도 축소는 불가피할 것 같네요. 서장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대한물산과의 계약이 축소되면 대성건설에는 치명적이었거든요. 회장님, 제발. 지난 일주일간 제가 당한 모욕을 생각해 보세요. 강수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따님이 저에게 한 말들을 기억해 보세요. 65세가 경비원이나 하고 있다. 제대로 된 직업도 없으면서.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하다는 말로는 부족해요. 그때 강수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준혁이었어요. 아버지, 민정이가 계속 연락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냥 무시해라. 강수가 서장우를 봤습니다. 혹시 따님이 우리 준혁에게 계속 연락하고 있나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것도 즉시 중단시키세요. 네, 알겠습니다. 강수가 준혁에게 말했습니다. 걱정 마라. 이제 더 이상 연락 안 올 거다. 전화를 끊고 강수는 서장우에게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서 전무, 내일까지 결론을 듣겠습니다. 결론이라고 하시면 따님의 공개 사과, 회사 퇴사, SNS 정리, 이 모든 걸 내일까지 처리하세요. 만약 안 하면? 그럼 계약 해지뿐만 아니라 업계에서 매장당할 각오를 하세요. 강수의 말에 서장우는 완전히 절망했습니다. 제가 딸을 설득해 보겠습니다. 설득? 이건 설득할 사안이 아니에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에요. 서장우가 나간 후 강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진짜 교육이 시작이다. 같은 시각
센트럴파크 아파트에서는 민정이 방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민정은 아직도 상황을 완전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냥 운이 나빠서 들킨 것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곧 알게 될 것입니다. 자신이 상대한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 결과가 얼마나 참혹할 것인지 말이죠.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버지 서장우였어요. 민정아, 지금 당장 집으로 와. 아빠, 나 지금 상태가. 당장 와. 큰일 났어.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민정은 불안한 마음으로 아버지 회사로 향했습니다. 과연 그곳에서는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민정의 진짜 시련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대성건설 회의실. 민정은 아버지 서장우의 심각한 표정을 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민정아, 내가 무슨 짓을 한 줄 아니? 아빠, 갑자기 왜 그래? 그냥 아파트 경비원한테. 그냥 경비원이라고? 서장우가 소리쳤습니다. 그분이 누군 줄 알아? 누구긴 누구야? 그냥 할아버지. 대한물산 박강수 회장이야. 민정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뭐라고? 내가 무릎 꿇게 한 그 할아버지가 대한물산 회장님이라고. 그럴 리 없어. 경비원이었다고. 일주일 동안 경비원으로 일하신 거야. 너를 조사하기 위해서. 민정은 의자에서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아빠, 그럼 나는 내가 한 모든 일이 CCTV에 다 찍혔어. 회장님이 직접 보여주셨어. 민정의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회장님이 조건을 내셨어. 조건? 첫째, 아파트 주민들 앞에서 공개 사과. 둘째, 회사 그만둬. 셋째, SNS 다 정리해. 넷째, 서장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 회사 계약이 위험해졌어. 아빠, 그게 무슨 200억 원 계약이야. 우리 회사 매출의 절반이라고. 민정은 이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아빠, 어떻게 하면 돼? 어떻게 하긴. 당장 가서 사과하고 회장님이 시키는 대로 다 해야지. 하지만 공개 사과는? 공개 사과가 뭐가 문제야? 내가 공개적으로 모욕을 줬으니까 공개적으로 사과하는 게 당연하지. 민정은 처음으로 진짜 공포를 느꼈습니다. 그날 저녁 7시 센트럴파크 아파트 관리사무소 앞. 주민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뭔 일로 모이라고 하는 거지? 1503호 관련해서 뭔가 발표할 게 있다더라. 아, 그 갑질하던 아가씨 말이야? 주민들의 수군거림 속에서 민정이 나타났습니다. 아버지 서장우와 함께였어요. 민정의 얼굴은 완전히 초췌해져 있었습니다. 며칠 사이에 살이 빠져 보였어요. 관리소장이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주민 여러분, 바쁘신 중에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1503호 서민정 씨가 말씀드릴 게 있다고 하여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민정이 떨리는 다리로 앞에 섰습니다. 주민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목소리가 간신히 들릴 정도였어요. 지난 일주일간 제가 경비원님과 여러 주민분들께 심한 말과 행동을 했습니다. 더 크게 말해요. 안 들려요. 한 주민이 소리쳤습니다. 민정이 마이크를 잡고 다시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주민들의 표정은 차가웠어요. 구체적으로 뭘 잘못했는지 말해봐요.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저는 경비원님께 무릎을 꿇게 했습니다. 65세 어르신을 함부로 대했습니다. 그것뿐이야? 분리수거 지도해 주실 때 경비원이 뭘 안다고 말했고, 주차 문제로 3억짜리 차라며 자랑했고, 민정은 자신이 한 모든 행동을 하나씩 말해야 했습니다. 대형 폐기물 처리비도 안 내면서 빨리 하라고 했고, 택배 보관해 주신 분께도 트집을 잡았고, 주민들의 표정은 점점 더 차가워졌어요. 그리고 다른 주민분들께도 큰 소리를 내서 불편을 끼쳤습니다. 이제 와서 사과한다고 용서될 줄 알아? 한 주민이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용서를 바라는 게 아니라 그냥 진심으로 잘못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진심? 네. 저는 정말 잘못된 사람이었어요. 민정의 목소리에 진짜 후회가 섞여 있었습니다. 돈이 있다고, 나이가 어리다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했어요. 이제 와서 지금이라도 깨달았으니까 앞으로는 절대 그런 짓 안 하겠어요. 서장우도 앞에 나와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주민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제가 딸 교육을 제대로 못한 탓입니다. 그리고 오늘부로 이 아파트에서 이사 나가겠습니다. 민정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더 이상 여러분께 피해드리지 않겠어요. 주민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용서하는 분위기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진심이 느껴지는 사과였거든요. 민정과 서장우가 고개를 숙인 채 들어간 후 주민들은 하나둘 흩어졌습니다. 그래도 사과는 제대로 했네. 하지만 한번 드러난 본성은 쉽게 안 바뀌지. 앞으로 어떻게 살까? 일주일 후 민정은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회사도 그만뒀고 SNS도 모두 삭제했어요. 언니, 진짜 이사 가는 거야? 동생이 물었습니다. 응, 부산을 떠날 거야. 어디로? 제주도에 있는 작은 카페에서 일하기로 했어. 카페에서? 응, 아르바이트부터 다시 시작할 거야. 민정의 얼굴에는 예전의 교만함이 사라져 있었어요. 언니, 괜찮을까? 괜찮지 않아도 해야지. 이게 내가 선택한 결과니까. 민정은 거울을 보며 혼잣말했습니다. 정말 바보같이 살았구나. 그 순간 진짜 후회가 밀려왔어요. 준혁을 잃은 것도, 가족에게 피해를 끼친 것도, 무엇보다 한 사람의 인격을 모독했다는 것이, 이제라도 제대로 된 사람이 되자. 민정의 새로운 출발이었습니다. 3개월 후 제주도의 작은 카페. 민정은 앞치마를 두르고 커피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손님, 아메리카노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정이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예전의 거만한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죠. 카페 사장은 50대 여성이었는데 민정에게 만족하고 있었어요. 민정아, 정말 성실하구나. 손님들한테도 친절하고. 감사합니다, 사장님. 그런데 정말 서울에서 대기업 다녔던 게 맞아? 네. 하지만 그때는 정신이 없었어요. 민정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지금이 더 행복해요. 사람들을 진심으로 대할 수 있어서. 그때 카페에 할머니 한 분이 들어오셨어요. 지팡이를 짚고 계셨죠. 할머니, 어서 오세요. 민정이 부축해서 자리까지 안내해 드렸어요. 고마워요, 아가씨. 천천히 앉으세요. 뭘 드릴까요? 따뜻한 차 하나만. 네, 금방 가져다 드릴게요. 민정이 정성스럽게 차를 우려서 가져다 드렸어요. 할머니, 맛있게 드세요.
이렇게 친절한 아가씨는 처음 봐요. 할머니의 말에 민정은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거구나. 한편 서울에서는 준혁이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있었습니다. 작은 서점에서 일하는 26세 여성 김소희였어요.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소희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소희 씨도 수고하셨어요. 준혁은 소희의 모습을 보며 감탄했어요. 손님들에게 언제나 친절했고 청소하는 아주머니에게도 존댓말을 했거든요. 소희 씨 사람들한테 왜 그렇게 잘해줘요? 그냥요. 다 똑같은 사람인데 차별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준혁은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이야말로 진짜 착한 사람이라고. 소희 씨, 시간 있으면 저희 아버지께 인사드리러 갈래요? 네. 벌써요? 네. 아버지가 보시면 분명 좋아하실 거예요. 소희는 부끄럽게 웃었어요. 그럼 제가 준비할게요. 2개월 후 강수는 회장실에서 아들 준혁과 소희를 만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김소희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버님. 소희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2개월 후 강수는 회장실에서 아들 준혁과 소희를 만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김소희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버님. 소희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강수는 소희를 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첫인상부터 달랐거든요. 겸손하고 따뜻한 느낌이었죠. 소희 씨, 평소에 어떤 일을 하세요? 서점에서 일하고 있어요. 힘들지 않나요? 아니에요. 책을 좋아하고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게 좋아요. 어떤 사람들을 좋아하세요? 강수가 의미 있는 질문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을 좋아해요. 나이, 직업, 경제적 상황. 그런 건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사람의 가치는 그런 외적인 조건으로 정해지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얼마나 따뜻한 마음을 가졌는지가 중요하죠. 강수는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군요.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대화를 나누면서 강수는 확신했습니다. 이 여성이야말로 진짜 준혁에게 어울리는 사람이라고. 소혜 씨, 우리 준혁이를 잘 부탁합니다. 네, 아버님. 잘 모시겠습니다. 준혁이 소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이번엔 제대로 된 것 같죠? 그래, 이번엔 진짜구나. 강수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사람을 보는 눈이 생겼구나. 6개월 후 강수는 전국 경비원 복지재단을 설립했습니다. 경비원들의 처우 개선과 자녀 교육 지원을 위한 기금이었어요. 이 재단의 이름을 존중재단으로 하겠습니다. 기자회견에서 강수가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직업과 나이, 경제력에 상관없이 존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특별한 계기가 있으셨나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네. 개인적인 경험이 있었습니다. 사람의 진짜 가치는 약자를 어떻게 대하느냐에서 드러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재단은 많은 경비원들의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아이들이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경비원들의 지위도 향상됐어요. 1년 후 준혁과 소희가 결혼했습니다. 결혼식에는 센트럴파크 아파트 주민들과 경비원들도 축하하러 왔어요. 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관리소장이 인사했습니다. 뭐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때 일이 없었으면 준혁 씨가 잘못된 선택을 했을 뻔했네요.
그렇죠. 때로는 고통스러운 진실이 더 나을 때가 있어요. 결혼식장 한 구석에서 강수는 1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무릎을 꿇었던 그 굴욕스러운 순간을요.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그 일이 있었기에 아들을 지킬 수 있었고 진짜 좋은 며느리를 만날 수 있었거든요. 아버지, 준혁이 다가왔습니다. 소희와 저 정말 행복해요. 그래, 보기만 해도 알겠다. 아버지 덕분이에요. 아니다. 너희 둘이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기 때문이야. 강수는 며느리 소희를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결혼식 도우미 아주머니들에게도 정중하게 인사하고 있었어요. 역시 진짜 착한 사람이구나. 그날 밤 강수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준혁이가 결혼했다.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났다. 1년 전 그 일이 없었다면 이런 행복은 없었을 것이다. 때로는 아픈 진실이 달콤한 거짓말보다 낫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사람의 진짜 가치는 그가 가진 것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에서 나온다. 특히 자신보다 약한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다. 민정이라는 여자는 겉으로는 완벽해 보였지만 약한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 진짜 모습이 드러났다. 나이로, 직업으로, 경제력으로 사람을 차별하는 그런 사람이었다. 반면 소희는 달랐다. 서점 직원이라는 평범한 직업이지만 모든 사람을 진심으로 존중한다. 그것이 바로 진짜 품격이고 교양이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번 경험을 통해 확실히 깨달은 것이 있다. 사람을 판단할 때는 그가 가진 것이 아니라 그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봐야 한다는 것. 그리고 모든 사람은 존중받을 가치가 있다는 것. 65세에 경비원복을 입고 굴욕을 당했지만 후회하지 않는다. 그 덕분에 아들의 인생을 구할 수 있었고 진정한 인간의 품격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으니까 앞으로도 이 교훈을 잊지 않고 살 것이다. 그리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서로를 존중하며 살아갔으면 좋겠다. 강수는 펜을 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서도 여전히 야간 경비원들이 아파트를 지키고 있었어요. 그들 모두가 존중받는 세상이 오기를 바라며 강수는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제주도의 작은 카페에서 민정은 여전히 성실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서요. 어느 날 카페에 한 커플이 들어왔습니다. 신혼여행을 온 것 같은 행복한 모습이었어요. 어서 오세요. 민정이 밝게 인사했습니다. 남자의 뒷모습이 어딘가 익숙했지만 민정은 신경 쓰지 않았어요. 이제는 과거에 얽매이지 않으니까요. 그 커플은 바로 준혁과 소희였습니다. 제주도 신혼여행 중에 우연히 들른 카페였죠. 민정은 끝까지 그들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더 좋았어요. 서로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니까요. 준혁과 소희는 커피를 마시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고 민정은 진심 어린 미소로 그들을 배웅했습니다. 또 오세요. 문이 닫힌 후 민정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행복해 보이는 커플이네. 저런 사랑이 진짜 사랑이겠지. 그렇게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행복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